자, 계속되는 가스비 폭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작년 1월 달에 도시가스 요금 계산할 때요, 그거 단위가 메가줄이에요. 메가줄. MJ. 그러니까 1메가줄당 작년 1월 달 1년 전에 14.22원이었어. 그런데 10월 달에는 19.69원이었어. 이번에 그 4번 올린 것 중에 10월 달에 올린 게 가장 마지막이고 이제 4월 달에 또 올릴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1메가줄당 5.47원이 인상된 결과물이에요, 이게. 아시는 건 아셔야 돼. 메가줄, MJ, 뭐, 몽준이야? 근데 같은 기간에 지역 난방 가구용 연료금도 같은 기간 37.8%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 소제목처럼 가스비가 더 오른다고 하는 게 해년마다 12월 달 가스비보다 1월 달 가스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답니다. 그럼 1월 달 가스비 나오면 2월 달에는 거의 초주금이겠죠? 네. 지금 주위에 윤석열 가스비 올린 것 때문에 여론이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지나가보다 하고 잊혀지나보다 하는데 1월 달 가스 요금이 2월 달 초에 나오면 그때 또 어떻게 될 거야? 지금 이 폭등한 요금이 11월 25일에서 12월 25일분이에요. 그때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지금 지금처럼 한파가 오지도 않았을 때고 사용량을 들여다보시면 그 전달과 별로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집이 관리비가 평소에 내던 거에 딱 2배 이상 나왔거든요. 아이고. 저는 남들 얘기인 줄 알았는데 받아보니 기함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 그 민심이 정부나 국민의힘, 검찰 쪽에서는 밥상에 이재명 올라가겠지 했는데 올라간 거는 이 가스비, 난방비. 진짜요? 그게 폭탄. 주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였어요. 가족들 만나가지고 니네는 가스비 얼마 나오냐 이게 화제였다 그러더만. 근데 뭐 문재인 정부 탓을 나 거기에 니들은 정권 잡으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자,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기억들 하시겠지만 가스공사 사장의 에너지 비전문가, 철도 전문가였던 최연애를 예정합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정용기 비전문가가 난방공사 사장으로 갑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스공사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어. CEO 인사말. 더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 저건 우리 생명줄 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도시가스를 못 써서 끊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겨울을 어떻게 살아? 그냥 죽으라는 거지. 최연애는요, 정치만 하고 있어요. 북한 무인기 경각심, 군과 가스시설 방어협력. 최연애 자체가 박근혜 때 비례대표로 철도 몫으로 했던 사람을 가스공사 사장으로 나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최소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자를 자리 나눠 먹기로 가스공사장에 앉힌 것부터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부대 방문해가지고 지금 저런 격려를 해야 돼. 진짜 이 정부는 되게 기괴합니다. 모든 게. 그런 거에만 관심이 가진 자들이 그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가스에 대해서도 전문성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가스 요금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4번 인상됐어요. 윤석열 집권하고 4번 인상됐어요. 우리가 몰랐던 거지. 왜? 그때는 가스를 많이 안 뗄 때여가지고. 끼껏 여름 지나고 할 때는 샤워나는 정도지 가스를 안 떼잖아요. 그때는 몰랐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근데 4번에 걸쳐서 인상을 하고 나니까 겨울 지나면서 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점점 인상하는 폭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3%, 8%, 7%. 그리고 작년 10월 1일자 도시가스 요금 조정 증감률 폭은 주택용 같은 경우 15.90%까지 인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인상시킨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 최고위원회에서 난방비 폭탄에 취약계층 고통, 에너지 바우처 늘리자. 방법은 현실이 이것밖에 없거든요. 가스비가 오르면 나중에 떨어질까요? 가스 원가가 떨어지면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취약계층일수록 집에 난방이 더 잘 안 된다고. 더 춥다고. 가스비가 더 많이 나오겠죠. 왜 좋은 집에 사는 분들은요, 이중창에 내면 해가 별로 안 춥습니다.
어려우신 분들만. 현실적 방법은 에너지 바우처를 늘려서 이분들이 겨울에 얼어 죽지 않도록 가스비 정도는 지원해 주자 이런 거거든요. 에너지 바우처. 저번에 우리가 그 올해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방송에 그거 있잖아요. 에너지 바우처가 있는데도 못 찾아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몰라가지고 지급을 안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지. 홍보 안 하고 안 찾아가면 찾아가라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 안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도표를 보면 그게 나와요. 적극 행정을 하지 않은 거죠. 지금 관리비 관련해서 지금 연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관리비 맞는 건가요 하면서 지금 인터넷상에 지금 인증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의외의 곳에서 민심을 잃어가는 장면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다. 근데 이 민심을 잃어가는 거에 대한 그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에서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7만 견디라는 거죠. 예, 7만 2천 원 정도까지 최대.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단가로 계산하면 57% 이상 지금 상승을 했어요. 지난달하고 비교했을 그러니까 때. 지금 화면에 봤던 그런 분들한테는 해당 안 될 거고요. 아주 취약계층한테만 일부 주겠다는 거거든요. 최대 7만 얼마라고 했으니까. 지금 근데 관리비가 벌써 한 2, 30만 원 내던 분들이 50만 원, 그렇습니다. 85만 원, 92만 원 이렇게 나오면은 야 관리비를 90만 원을 내고 어떻게 살아요? 저거 분할 납부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부해주세요. 예, 12달.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요. 억대 연봉 받으면 유지가 가능하죠. 억대 연봉이 되려면 한 달에 한 820 정도 벌어야 돼요. 그중에서 어떤 경우는 1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거 이런 분들은 사실 별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데 진짜 취약계층들은 거의 죽을 맛인 거지. 아니, 억대 연봉 아닌 집도 지금 저런 관리비 명세서를 받았다니까요. 대부분 그냥 보통 소주택의 소시민들도. 그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가 에너지 바우처 대상 확대였어요. 에너지 바우처라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겨울에 난방비, 여름에 냉방비. 무슨 봉사단체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못 사는 집에 에어컨은 달아줘. 근데 전기 요금이 아까워서 못 돼. 요거를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건데 겨울 마찬가지거든요. 이재명 대선 후보가 됐다면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랐을 거고 가스 요금 관리비 자체가 훨씬 적게 나왔겠죠. 자,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한 말 중에 난방비 폭등으로 국민은 고통, 정유사는 과한 이익, 횡재세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횡재세 한번 보실까요? 얼만큼 받는지. 정유 4사 지난해와 올해 성과급 규모입니다. 올해 2023년. 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 기본급의 1000%, GX 칼텍스 기본 연봉의 50%, SK이노베이션, S오일 등은 미정이지만요. 2022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근데 저 정유사는 그런 말 못 하겠네요. 안 하겠네요. 그리고 가스주가 주식 중에서 가스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지금 그렇죠. 보세요. 저 회사들 삼천리,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주가가 올라간 삼천리는 319%, 320% 올라간 거예요. 320% 주가가. 올랐죠. 참고로 저거 여러분 삼천리 자전거 아닙니다. 어떤 분께서 삼천리 자전거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삼천리라는 주식이 따로 있고요. 이 삼천리가 도시가스 관련주인 이유는 경기도 서부 남부 지역과 인천 지역에 그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 관련주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유사들 그렇고 도시가스 회사들 그렇고 근데 또 천연가스 가격은요. 저렇게까지 올라갈 건 아니야. 실제 원가는. 엄청 뛰었다가 지금 사실상 제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보다 하락한 걸로 알고 지금 있어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전 가격까지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하락해 있는 상태고요.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였을 때 카타르와 2025년부터 가스를 20년어치 계약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왜 이렇게 가스비를 올렸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가격을 올려서 한전하고 가스공사 적자를 잡겠다는 거예요.
가격을 올려서. 근데 그걸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완충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오른 만큼 국민들한테 전가를 해버리니까 갑자기 저렇게 뛴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 미친 정부에 가깝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시스템이 뭐가 있냐면은 가스공사, 최연애가 사장으로 있는 가스공사가 도매 가격을 결정을 해요. 소매 가격은 누가 결정하냐면 광역 지자체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결정하는 게 윤석열 정권하고 서울로 따지면 오세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관리비 가스비가 훨씬 많이 나온 이유가 도지사가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올린 기준이 아까 말한 그 가스 회사들 뭐 삼천리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같은 회사들이 적자를 많이 보고 있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그거를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존을 해주기 싫으니까 소매 가격을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진짜 공공기관의 그 적자라는 거는 국민에게 서비스를 잘 했기 때문에 생기는 적자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충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우리 국민들의 주민의를 짜내서 이것을 충당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 정부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사실 이 배분을 잘하려면 아까 민간 가스공사나 가스회사나 이런 데는 엄청난 이익을 얻었으니까 그런 곳과 어떻게 맞춰서 가격을 시장 가격을 맞추는 게 맞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어제 진짜 빡쳤던 게 그거예요. 국민들 견디고 참아라 고통. 이게 다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거잖아요. 지들은 대책이 없는데 가스비가 오를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을 때는 문제는 가스비가 올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국민이 받는 타격이 문제잖아. 그렇죠. 근데 저쪽에서 오는 충격파를 국가라고 하는 것이 딱 막아줘야 되는데 싹 피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가스 요금이 그대로 국민들한테 정통으로 때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국가가 왜 필요하죠? 국민들이 편하고 잘 살려고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와 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가스비가 이렇게 인상된 이유는 문재인의 탈원전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제때 가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다라고 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왜 가격을 올리지 못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나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정부는 당연히 나라 국민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가스 인상을 하지 않았던 거고 탈원전 같은 경우는 탈원전과 가스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 한전하고 가스공사에 적자를 메꾸려고라고 얘기했는데요. 골 때리는 게요. 한전하고 가스공사 적자 국가가 메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메워주면서 니들 이거 잘 운영해 하면 되는데 한전하고 가스공사가 적자가 나면 우리는 몰라. 가격 올려서 니들이 그거를 메꿔 국가가 필요한 지점을 국가가 싹 빠져버린 그런 측면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사이 뭐 했어요? 초부자 감세. 그거 있잖아요. 법인세 인하. 그게 다 포함되는 거지. 초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를 하면서 부자들. 그러니까 이 흐름은 다 일관됩니다. 적자를 메꾸는 거를 국가가 보존을 해줘야 되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월급은 동결되고 이 과정들이 있고 직장은 잘려나가는데 그러면 세금을 누구한테 걷느냐? 잘 사는 사람한테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한테 세금을 더 내라고 할까 봐. 우리는 책임 못 져. 그거는 쓴 사람들이 가져가 쓰라고 그래. 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 잘 모르는데요.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실이 쓰는 전기요금 쓴 만큼 내나요? 아니면은 펑펑 쓰나요? 잘 모르죠. 국회의원 안 해봐서. 그 의원실별로 왜 끼진 않으니까 전체 다가 지불할 텐데 세금으로 지불할 것 같은데요. 내가 봤을 땐 그래. 네, 그렇겠죠. 구조가. 걔네들 이번에 엄청 관리비를 따로 내겠습니까? 엄청 추웠을 때 막 난로 몇 개씩 떼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지네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마 더 많이 쓴 만큼 돈을 더 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절에 그 기억 제가 해보면 청와대 시절에서 저희가 난방비 그리고 뭐 그때 에어컨 뭐 이런 거 있죠. 굉장히 절약했어요. 청와대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아껴 썼어요. 네. 온도 막 낮추고. 근데 국회는 그런 모습 못 본 것 같은데요. 참 어쨌건
그럴 거면 내려와. 아니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 메꾸겠다고 그 적자라는 게 그 사람들의 공공성 때문에 망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국가가 보존해줘야 되는 회사인데 딱 그 짝 났다니까요. 우리 동네 어제도 설명해서 방송에서 마을버스 한 노선에 4대가 운영하던 걸 지금 2대만 운영해. 서울시가 보조 안 해줘서요. 그 버스 회사들이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준다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딱 머릿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이 정부는 정말 국민이 없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밖에 들지 않는 이유가 산업용 그 가스 가격은 또 내렸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우 가격 폭락해서 우리가 그 의제에서 다뤘었는데 그러면 한우 가격이 그렇게 폭락했으면 원산지에서 그렇게 폭락했으면 중간 마진을 어떻게 잘 조절해서 일반 국민들도 한우를 먹게 해야 되는데 당장 수출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정부는 머릿속에 우동만 가득 차고 국민이라는 단어가 없구나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전 지금 그리고 이 그 말씀하신 대로 가스의 그 가격이 폭락하고 이후에 더 상승 요인이 없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그냥 방관하면서 확 인상하면서 국민들에게 이 공사들의 적자를 얘기하면서 민영화 쪽으로 가고 싶은 욕심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맞아요. 충격 주고 나서.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한전만 해도 지금 50% 민영화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주들이 적자 나면 난리가 나요. 근데 또 얘들은 또 성과급 잔치를 해.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그렇죠. 계속 한전 적자가 30조에 얼마네 하면 국민들이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전기요금 오르는 걸 순응해버리는 구조는 안 된다는 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가스공사도 민영화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보고요. 어쨌건 정부가 서민의 충격파 역할을 해주라고 정부를 만들고 정권을 잡은 거거든요. 댓글창 보니까 산업용 가스나 산업용 전기는 또 내렸다는 얘기까지. 네. 그럼 뭐야 도대체. 결국에는 서민의 주머니 털어가지고 뭐 적자 메꾸겠다는 건데 그럼 지들 할 일 안 하겠다는 거거든. 국가가 필요한 이유를 안 보여주고 있으면은 그냥 말씀드릴게요. 내려오세요. 왜 그렇게 어렵게 있어. 욕먹으면서. 술이나 먹고 있지 뭘 그런 일을 안 하겠다고. 이 사람이 무슨 가스공사 사장이야? 한전 사장이냐고. 윤석열 씨가 가스공사 사장입니까? 결국 세금으로 메꾸는다는 게 그게 그렇게 국가의 존재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러고 있으니까 부끄러워 죽겠다는 거고요. 겸해서 그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지금 물가가 총체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 요금 중에 3다수 올립니다. 무려 9.8%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이스크림들 있죠. 메로나. 아이스크림 등이 20%가 올라간대요. 다음에 음료 20종이 또 7%가 올라갑니다. 이제 2병 사 먹던 거 1병 못 사 먹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 난방비만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난방비도 이야기했잖아요. 1월달에 더 많이 쓰기 때문에 1월달에 더 많이 나올 거고 4월달 되면 또 올려요. 난방비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기세 폭탄이 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방비 아깝다고 이제 난방보다는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전기세 폭탄, 전기료 폭탄. 산업부 장관이 한 말이에요. 전기요금은 상당 수준으로 올릴 것이다. 1월 달부터 이미 올렸습니다. 제가 어제 그 새날 방송을 이제 시청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의료보험 인상된다라는 그 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정부는 오래 못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국민 분노 유발하고 있죠 지금. 뭐 밀란을 일으켜도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지경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투쟁 해야 됩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뭘 해도 다 노 하고 있잖아요. 민생 이야기 하면은 장애투쟁 해야 돼. 전면전 선언해야 돼. 국민들도 지금 여론이 안 좋잖아요. 저런 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여론을 민주당이 별 액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거든요. 장애투쟁 해야지. 이거 국가의 몫이다라고 단언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토요일 날 나가려고요. 그래서. 자, 알겠습니다.